인터넷에는 그 사기 다단계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걸 공정위의 특수거래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람이 몇 명 없어 거기에.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기기묘묘하게 하는 사기 다단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제목이 선승구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기는 군대는, 손자병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한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볼까가 아니고 이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확실하네. 이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승구전이에요. 지는 군대는 싸움을 시작하고 이기기를 바란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는 사람은 일단 사업을 시작해놓고 돈 벌기를 바란다. 그 돈 못 벌어요. 절대로 못 벌어요. 그 옛날에는 됐습니다. 옛날 개발 시대에는 그게 됐어요. 왜? 그때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만 있으면 수요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참석자들이 갖는 세 가지 의문이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도대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내가 고생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공직에만 몇십 년 있었다, 나는 선생님을 몇십 년 했다, 나는 전업주부로 몇십 년 있었다, 이런 분들, 나는 학력이 별로 없다,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요 세 가지 의문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고, 결국 많은 정보를 수집해 자기가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있어요. 이제 문제는 저거 성공한다고 해도 요 문제예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도대체 이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전부 지금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보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 보람이 없는 일은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미국에서 학자들이 그걸 실험을 했어요. 정말 오래 하는가. 아무 보람이 없는 일을 사람들이 돈만 보고 오래 하느냐 하는 실험을 했다고요. 심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광고를 냈어요. 나이 불문, 건강 불문, 학력 불문, 경력 불문,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됨. 이래. 모집 방법, 선착순.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해서 뭐 이런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구 빵빵, 제 시간 출근 및 퇴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선착순으로 뽑아. 선착순으로 일 고되지 않음.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뽑혀서 갔어요. 그리고 봉구 빵빵.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냐 하면은 이런 일을 시켰어요. 요게 A4 용지입니다. 무슨 일을 시켰냐 하면 양쪽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다트를 찍어 놓고 자를 대고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일이에요. 이게 힘듭니까? 이거 하버드 나와야 할 수 있나요? 광고가 맞잖아요. 그리고 다리 못 움직여도 되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된다 이거야. 그래놓고 5시 땡 하면 퇴근. 봉급은 많이 줘.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감독관한테 이거 뭐 때문에 하냐고 물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 두 개 연결해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하고 있던 아줌마가 이거 뭐 때문에 하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감독관이 노트 만드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노트 만드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줄을 긋지 왜 우리 보고 끄자고 하냐 말이야. 한 달 되니까 아무도 안 나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무리 어렵고 목숨이 이태로운데도 한다고요. 누가 에베레스트 올라간다고 돈 줍니까? 근데 거기도 기어 올라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고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도 물어본 사람이 있어.
이와 같이 인간은 보람이 없는 일은 아무리 그것이 페이가 많아도 하지 않습니다. 요 일은 누가 돈도 안 줘요. 요 태안 그 기름 유출 닦는 거죠. 그런데 보람이 있으니까 한다고 이걸 해요.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이 애터미 사업이 가치가 없고 보람이 없는 일이라면 오래 못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해요. 반드시 가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를 한 개라도 만드는 것이 애국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내가 여러분들을 모두 각자 업어주고 싶다. 이런 점은 절박해요. 그러니까 애텀이라는 사업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복잡해지면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산업 연관관계가 링키지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산업, 여기 애터미가 있어서 앞으로 영향을, 요 애터미의 발전으로 앞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전방 연관 효과,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 전방 연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컨벤션 사업이 발전을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석세스 할 때 몇 개를 쓰죠, 지금. 거기서 밥 먹죠. 오다가 휴게실에 들려서 라면 잡수셨죠. 사탕이라도 잡수죠. 엄청난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요. 그리고 각종 소비재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게 전방 연관 효과예요. 후방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후방은 이 애터미가 유통을 시키는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SBT, 콜마 B&H 같은 경우에 해모임을 점점 많이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사람 더 뽑아야죠. 연구원 더 뽑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농산물을 사와야 되잖아요. 농산물. 당귀, 백작약, 청궁을 사와야 돼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또 이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치약도 그렇고, 여기 비타민도 그렇고, 이 각종 것들이 여기서 1차를 거쳐 다시 2차로 연결. 이게 연쇄 효과라고 그래요. 연쇄 효과. 근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늘으냐 하는 건데요. 우리의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1,000원을 벌면은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느냐 하는 게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보니까 1,000원 벌면 다 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 쓰고. 그런데 통상은 한 0.8쯤 됩니다. 1,000원을 벌면은 800원을 쓰고 200원을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소비 성향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계 소비 성향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가계 저축률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계 저축률이 5%라고 하면 1,000원 벌면 950원 쓰고 50원 저축한다는 얘기예요, 가계가. 그러니까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워낙 낮아, 가계 저축이. 자, 그러게 되면은 통상 내가 1,000원을 벌어서 800원을 쓴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800원짜리 라면을 사 먹으면 그것은 라면 파는 사람의 소득이 돼요.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한 5배가 늘어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그래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벌어서 1,000원을 쓰면 국민소득 순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5,000원이 늘어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되냐. 계산하면 한 10,000명 이상 늘어나요. 10,000명. 우리 평균 소득으로 국민소득을 잡았을 때 28,000불로 잡으면 10,000명 정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계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이 늘어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애국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게 애국자예요. 국가 돈 타먹는 게 애국이 아니고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게 그게 애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노약자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또는 이 지체가 부자요원분들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현재
해태미 사업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은 그건 사회적 기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가치를 발견하셔야 오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2차적 고려사항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어도 소득이 안 생기면 오래 못 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태안에 가서 기름 닦고 계시겠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거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소득이 생기지 않는데 계속 그 일을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직자들은 그런 거 하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또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맨날 똑같으면 안 돼요. 늘어야 돼요. 늘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도 이 빈지갑이면 어떡하겠냐고요. 이제 오늘 결론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그럼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 버지니아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방이 2칸밖에 없는 오두막 집에서 태어난 사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크면서 그 지역의 골목 신문, 그러니까 지방 신문에 일종의 칼럼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호구지책을 하고 있는. 그런데 나폴레옹 힐이 어느 날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미국의 가장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 기사를 이 잡지에 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쪽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필라델피아에 세계 최고 부자가 있었어요. 바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US 철강 아시죠? 지금도 빌 게이츠하고 비까비까이, 그 당시 환율로 따지면 그 정도 부자가 카네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시골 촌뜨기 애송이 기자가 카네기 같은 세계적인 인물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으면 말짱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카네기는 회의성당에서 인터뷰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애송이 기자를 데려다가 무려 사흘 동안 자기 집에 놓고서 인터뷰를 해줍니다. 인터뷰를 해주는데 왜 카네기가 그 일을 했냐 하면은 분명히 부자가 되는 법칙이 있는데 왜 우리 종업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요 생각이었어요. 요 생각. 그래서 자기가 카네기가 직접 강연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지. 근데 가르쳐 무슨 엄청난 비법이 있는가 보다 라고 갔는데 카네기가 한다는 소리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해라. 그런 소리 하니까 누가 모르나 하고 다 가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20%의 사람들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카네기는 나폴레옹 힐을 불러가지고 이따 젊은 기자니까 네가 성공의 법칙, 부자가 되는 방법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연구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부자가 되도록 해라. 이 미션을 줬어요. 너 하겠느냐? 시간은 20년이다. 20년 동안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그동안 너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너는 그러면 부자가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 대신 꼬리 물기식 인터뷰를 내가 주선해 주겠다. 그 당시 미국의 최고 인물 507명을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 그러면 그 507명의 인사들이 성공한 것을 공통점을 골라내면 그것이 성공의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외송이 기자가 어떻게 기라성 같은 인물 507명을 인터뷰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네기가 해준 유일한 게 꼬리 물기식 인터뷰예요. 예를 들면 카네기는 누구에게 소개장을 써줬냐 하면은 헨리 포드,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써줬어. 헨리 포드가 보고 인터뷰를 해주고 누구한테 써줬냐 하면 석유왕 록펠러 이렇게 써준 거예요. 507명을 다 했습니다.
카네기가 가르쳐주고 나폴레옹 힐이 확인한 게 요거예요.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밖에 없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요거다 하고 가르쳐준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정하라. 월천댁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나도 알아. 그런 분 계시는데 하여간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카네기가 한 얘기고 나폴레옹 힐이 그 책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요거다. 요거다. 그리고 이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해놓고 긍정적인 생각 그려놨어요. 긍정적인 생각.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래놨어요. 그래놓고 책이 시작이 돼.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해서 벌래? 무엇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벌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미장원에서 월천댁이 된다. 불가능할 것 같아. 우리 마을에 미장원이 2개 있었는데 또 하나 생겼어. 나 지금 답답해가지고. 아니 2개도 지금 맨날 놀고 있는데 또 하나 생겼어요. 배가. 간판만 달라. 뭐 헤어샵 그래놓고 하나는 또 무슨 뭐라고 영어로 해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마누라한테 그거 가서 머리 자르라고 그랬더니 아니, 잘못해가지고요. 저 시내로 나가요. 그러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안 잘라 거기서.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벌래? 이것은 누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해서 과연 월천댁이 될까? 될까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길이 없는 것은 목표가 아니다 그러겠어요. 언제까지 너 그렇게 할래? 언제까지? 2017년 12월 31일까지라고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라. 그래놓고 행동계획을 세우고 즉각 행동에 들어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계획이 불완전하더라도 바로 행동에 옮기라. 그 말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죠. 공부하라고 시간표 짜는데 만 일주일이 걸려. 공부를 안 하고 연필 깎는데 한 20분 걸리고 그러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은 공부만 하려고 하면 밥 먹으라 한다고 또 엄마한테 또 그러지 말고 즉각 행동에 들어가라. 이 4가지를 종이에 적어라.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전부예요. 적어라. 그래놓고 매일 2회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읽는다. 요건 모든 성공학자들이 공통적으로 6번을 강조하는데 요 나폴레옹 힐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6번이다 그랬어요. 6번. 앞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다. 6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월천댁이 된다. 입으로는 그래. 그래서 속에서 네가 어떻게 여기서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예? 네가 어떻게 자꾸 외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입으로 하는 의식과 뱃속에서 나오는 잠재의식이 같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당신은 자동적으로 성공합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학 책의 결론은 요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외워라. 그래서 자꾸만 내 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카네기는 뭐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내가 그렇게. 카네기는 찌어지게 가난했잖아요. 스코틀랜드 이민 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왜? 돈이 없어서.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왔죠. 그런데도 계속 가난했어요. 계속 가난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장가를 갔어. 사장가를 갔는데 바로 그 새로 들어온 어머니로부터 카네기는 영감을 얻습니다. 아버지가 경고를 했어. 이 녀석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개구쟁이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밤을 넘어가기 전에 아마 봉변을 당할 거요. 신발에다가 개구를 집어넣거나 방석에다 못을 박아놓거나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조심하시오! 경고를 했어. 새어머니한테 아버지가.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카네기를 끌어안으면서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카네